예, 자, 그러면 또 이제 칠판을 가볍게 봐주세요. 이제 허가 절차로 들어갈 건데, 허가 절차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허가 신청은 누가 합니까? 허가 신청은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하죠? 그러면 허가권자는 토지 소재지관을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했죠? 그럼 이때 허가 신청서에다가 토지 이용 계획서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 첨부해서 허가 신청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사를 하게 돼요. 필요하면 사진 촬영 보관도 하고. 그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무슨 기간에? 처리 기간 내에 허가를 했으면 뭘 발급해줘요? 허가증. 불허가하면 불허가했다고 알려줘야 됩니까? 네. 불허가 통지. 그 다음에 선매 협의가 절차가 진행되면 선매 협의 사실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근데 허가 해준단 말도 없고 불허간단 말도 없고 선매 협의 사실 통지가 전혀 없어.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러면 허가증을 줘야 되죠? 네. 언제까지 발급? 지체 없이 발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발급? 지체 없이. 언제까지? 지체 없이.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러면 아무 말 없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신청 들어갑니까? 네. 이의신청 들어가는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 처분이 있는 날을 기준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불허가 나오면 거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럼 불허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 매수 청구 가능합니다. 무슨 청구? 매수 청구. 이것도 1개월은 1개월인데 어떤 날부터 1개월? 통지받은 날. 여기는 처분받은 날.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에서 자기가 직접 매수한 게 아니라 매수할 자를 지정해야 안 해요? 국가랄지 지방자치단체랄지 한국토지주택공사랄지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런 기관을 지정해서 매수하게 하죠? 그러면 이때 매수 가격은 확실해? 공시지가라고 나왔어. 여기는 공시지가입니다. 누가 감정가격으로 나오네? 공시지가인데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도 있다. 거기까지.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럼 의무 이용 기간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거주용 주택용지는 몇 년 의무적으로 이용해요? 왜? 2년. 자, 주민의 편익시설, 복지시설 목적은? 2년. 왜? 주민. 그죠? 편익시설. 그 다음에 농업, 임업, 업, 축산 목적은? 2년. 왜? 두 글자. 농업 두 글자, 업 두 글자, 임업 두 글자, 축산 두 글자. 2년. 자, 그러면 토지가 대체 토지 취득한 경우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대체 그래고 몇 년? 2년. 그 사업 시행 목적으로 취득했다. 이거. 4년.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사업 시행이라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4년. 그러면 현상 보조의 목적은? 5년. 왜? 현상 보조의까지. 임대 사업을 목적은? 5년. 임대 사업을까지. 그래서 몇 년? 이게 의무 이용 기간이다. 그 어려운 의무 기간을 간단하게 공부해버려서 안 해봤어. 눈물 나오죠? 한번 흘려봐.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31번 한번 봐볼게요. 31번 봐보세요. 자, 242페이지 31번 보고 있습니까? 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상 토지 거래 허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걸 골라라.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하고 계약 내용 당연히 들어있겠죠? 네. 토지 이용 계획하고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을 적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맞습니까? 네.
허가권자가 시장구조 구청장이니까. 그다음에 2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처리 기간에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고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가 없어. 그럼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맞습니까? 네. 맞구나. 맞죠? 네. 자, 3번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몇 개월이네? 2개월. 이의 신청. 맞습니까? 네. 맞네.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된 토지에서 시장구수 구청이 선매자 지정해서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선매입니다. 매입 가격이요? 이건 뭐야? 아무 데나 들이대지 말고 감정 가격. 선매 동그라미. 선매는 감정 가격이지. 여기는 여기가 아니고 선매. 선매는 감정 가격이요? 감정 가격. 좋아요.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시장 구수구청 허가 받은 목적 이용하지 않는 자 최초 이행명이 있는 날 기준으로 몇 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행명이 이행돼 반복 이행하는 부가징수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 32번 두 번째 줄 토지 이용 의무 기간으로 맞는 걸 골라 그랬어요. 틀린 거. 1번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는 몇 년? 2년. 거주 동그라미. 허가를 받으면 지역 주민 동안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이건 몇 년? 2년. 주민. 3번 농업, 축산업, 임업. 업 몇 년? 2년. 축산업은 업을 빼버리고 축산만 동그라면서 그래서 몇 년? 2년. 예. 두 글자. 4번은 세 번째 줄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 사업 시행이란 단어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건 무조건 몇 년? 4년. 5년이 틀렸네. 자, 5번 두 번째 줄 무슨 목적이라고 했어요? 현상 보전의 이건 몇 년? 5년. 맞았어요? 네. 네. 임대 사업을 그럼 몇 년? 5년.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네. 현상 보전의 임대 사업을 이게 강조. 됐어요? 네. 되게 쉽죠? 자, 뒷배 넘어가 봐요. 자, 이제 34번 들어갈 건데 칠판을 봐보세요. 칠판 간단히 봐봐. 자,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걸 토지 이용 의무가 있어요. 허가 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안 하면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고 이행명령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요. 3개월 범위네. 상당 기간이 3개월이죠? 네. 그런데 이행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행 강제금 부과되죠? 네. 얼마? 10% 범위네. 이행 강제금은 토지 취득 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까지 알아야 돼. 그럼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자,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를 해서 얼마? 10. 10이죠? 네. 자, 직접 이용하지 않고 남에게 임대 내줬어. 7. 구체 기준이라고 범위 내니까. 그럼 변경 이용했어. 5.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7. 이게 구체적인 기준이야. 그러니까 이행가격은 10% 범위 냅니다. 이거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됐습니까? 네. 아, 그러면 자, 다시 연결. 방치는 얼마? 10. 임대는? 7. 변경은? 5. 그 외에는? 7. 변경? 5인지 뭐 또 10이야. 아니, 변경 그런 게. 자, 임대. 7. 방치. 10. 변경. 5. 임대. 7. 그 외에 7. 자, 머릿속에 들어왔죠? 네. 그러면 이 이행강제금 10% 방치했다고 부과되니까 화가 나왔나? 이의 제기할 수 있죠? 네. 며칠이네? 이행강제 이의 제기. 어? 30일. 부가 처분 받는 것도 30일이야. 이거 1개월이 아니야. 아까 허가 불허가 처분은 몇 개월? 1개월. 이거 이행강제 이의 제기는? 30일. 아, 이거 좀 헷갈려. 뭔 깔려? 이거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웃지 말고 빨리 문제 풀러 갑시다. 좋대. 34번 문제. 244페이지 34번 있습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에 의하면 토지 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했던 거는 그럼 얼마? 3번이 정답이네. 100분의 10. 35번.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 맞습니까? 예. 맞고. 토지 수용 동그라미. 수용은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계약은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맞습니까? 예. 맞고.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목적. 2년간 세 번째 허가받은 목적 이용한다. 맞습니까? 예. 거주 그럼 몇 년? 2년. 맞고. 리을. 시장 군수구청 이행명이 정하진 경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토지지가 100분의 20 범위에서 이행관계가 10. 이거 틀려버렸네. 이거 하나 틀렸어 지금.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했죠? 네. 그러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겠죠? 네.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해서는 안 돼요? 징수해야 돼? 아, 징수하는구나. 징수 뭐다? 하는구나. 되게 쉽죠? 그 다음에 36번 하나 더 풀어볼게요. 개공갑은 허가구역 주거지역에 2,300. 자, 주거지역은 아까 180 초과되면 허가 받으라 했죠? 그러면 300은 당연히 허가 받죠? 틀린 것을 골라라. 토지를 취득하고자 매수인이 본 토지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맞습니까? 네, 180을 넘어섰으니까. 주거지역. 맞고. 농지일 때 이미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농지증 받지 않아도 돼? 허가구역에서 미리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 안에 농지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 필요 없어요. 네. 맞는 말이고.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에 있는 일정 면적 초과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은 계약 또는 이해하기라고 설명했다. 맞습니까? 네. 대가를 받는다는 말이 무상이에요, 유상? 유상.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허가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맞습니까? 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간주돼?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자, 37번 선매 하나만 풀어볼게요. 선매. 선매란 것은 미리 공공기관에게 우선 매수 기회를 주는 거죠. 옳은 걸 골라라. 자, 토지 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이용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선매 대상 토지가 돼? 아니요. 선매 대상 토지는 몇 가지? 공익사업용 토지 하나하고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이건 이용되고 있는 건 선매되지 않냐? 허가 받은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두 가지만 선매 대상 토지가 돼요. 자, 그러면 1번은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2번. 시장구조구청은 허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 선매자를 지정해서 소유자 통지? 허가 신청 들어가면 몇 개월이네? 1개월. 몇 개월이네? 1개월. 자, 됐어요. 틀렸고. 3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아 15일 이내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소유자에게 통지해서 선매 협의를 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맞고. 자,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가격은 토지 소유자 매입 가격이요, 감정 가격? 감정 가격을 기준합니다. 됐어요?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는 토지 거래계는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해야 돼요? 선매가 진행되는데 선매 협의가 안 됐어. 그럼 무조건 불허가요? 아니요. 허가를 할 수도 있고 불허가 할 수도 있어요.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 언제까지? 지체 없이. 기억나? 예. 이제 그 정도 알았습니다. 여기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포상금인데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여기서 5문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1시간 반 동안에 5문제를 맞춰냈어요. 와, 엄청 많이 늘었죠, 실력. 좋았어요. 자, 그럼 이제 중개 실무로 들어갑니다. 중개 뭐무? 실무. 실무는 이제 문제집 25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50페이지를 봤는데 실무 개념을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실무 개념을 한 제가
워낙 오래돼서. 실무 개념 한번 봐드릴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중개 실무가 뭐예요? 아는 대로 서술하시. 중개 실무란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중개와 직접 관련하여 전개되는 활동이다. 전개되는 활동이어야 된다. 이거 하나하고, 중개와 직접 관련된다는 뜻이 뭐예요? 무엇과 직접 관련된 것만 실무다? 중개. 그럼 중개가 뭐예요? 둘 간의 행위를 뭐 해주는 거?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이 중개와 직접 관련된 것만 실무다. 그러면 중개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실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연습할게요. 우리가 중개하기 전에 직원 고용하는 행위 있어 없어? 이건 중개와 물건 소개해 준 거 직접 관련은 있어 없어? 없어. 실무가 아니야. 그럼 미리 광고 내는 것도? 아니에요. 인장 등록하는 것도? 아니에요. 휴피업 신고하는 것도? 사무소 이전한 것도? 물건 소개와 관계가 없잖아요. 이런 건 실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물건 소개해 준 것과 관련된 것만 실무라고. 간접 관련이 아니라 무슨 관련? 직접 관련. 됐어요? 네. 대충 감 맞죠? 네. 그러니까 직원 고용이랄지, 광고 행위랄지, 인장 등록이랄지, 사무소 이전이랄지, 휴피업은 실무 아니야? 네. 그럼 하나 더. 그러면 중개와 관련을 갖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실무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실무라고.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중개계약 시부터 거래계약. 이게 중개계약. 여기까지가 협의 실무라고. 그럼 중개계약은 중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여기서부터 거래계약까지가 실무라고. 그럼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제 나중에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해요, 안 해요? 잔금 넘어갈 때 등기 이전에 관한 서류 넘어 안 넘어? 이건 실무다 아니다? 아니다. 실무는 중개계약 시부터 거래계약. 그러면 연습할게요. 중개계약이 이루어지면 접수 받죠? 이것도 실무. 중개계약서 작성할 수도 있고 중개계약서 작성하는 것도 실무. 서명 날인한 것도 실무. 이 물건 조사 확인한 것도 실무. 그죠? 그러면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사도록 만드는 중개활동, 영업활동도 실무.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지면 계약서 쓰는 것도 실무. 계약서 서명 날인 실무. 교부까지 실무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도 실무. 개념 잡았어요? 네. 그 말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되죠. 이제 그 실무 관련 문제가 1번하고 2번 문제예요. 둘 다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1번 한번 보세요. 협의의 실무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을 골라라. 중개의 실무라면 개공의 여러 업무 활동 중에서 기능성 있는 활동, 즉 중개와 직접 관련하여 전개되는 활동을 의미한다. 맞았습니까? 네. 맞고. 중개 의뢰를 받은 것에서 출발하여 물건의 인도, 인수, 등기 이전까지가 실무요. 거래계약 체결까지. 체결까지. D쯤은 틀렸고. 자, 중개 실무는 의뢰인과 거래 성사 직접 목적에 하지 않는 광고하고 고용인 고용도 실무에 들어가? 아니요. 안 들어가. 광고하고 고용인 고용 아니야. 4번. 사무소 개설 등록에는 인장 등록하고 업무 보정 설정 실무에 들어가? 아니요. 안 들어가. 계약 체결 이후 계약 이행 업무 동안. 계약 이행 업무가 뭐예요?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 이건 실무가 아니죠. 그러면 의뢰인에게 별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개공이? 실무가 아니니까? 성관주의 의무는 있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관주의 의무를 부담해. 성관주의가 뭐예요? 주의 의무를 다 하라. 뭘 다 하라? 주의 의무를 다 하라. 성관주의 의무는 있어요. 자, 그래서 틀렸고 1번이 정답은 2번도 같은 문제야 돼요. 협의 실무에 포함되지 않는 걸 모두 맺겠냐? 물건의 접수 처리는 실무에 들어가? 접수 받잖아요. 거기 중개계약 이루어져. 그때부터 시작해요. 조사 확인은? 정보망 가입은? 이거 물건 소개 직접 관련이 없잖아요. 이거 아니고. 확인 설명서 작성은? 들어가고. 거래계약서 작성 서명 날인도? 들어가고. 물건의 권리 분석은? 맞죠?
그럼 사무소 이전 신고는? 거래계약 이행행위는? 안 들어가. 중도금, 잔금, 등기죠. 이런 거 안 들어가. 그러니까 아닌 거 몇 개? 3개. 몇 번 정답? 3번. 오, 좋았어요. 됐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제 중개계약 법적 성질인데, 이 중개계약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옛날에 다 했던 건데,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가?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이 중개계약은 의뢰인하고 개공간을 묻는 문제죠. 네. 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자, 보세요. 옳은 걸 보라. 중개계약은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공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민사중개계약이므로, 거기까지 민사중개계약 맞아요? 네. 그러면 요물계약입니까? 낙성이에요, 낙성. 의사표시만 합치면 되는 계약성이에요. 낙성. 요물이 아니라 낙성. 자, 2번.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개공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사용해 일반 중개계약 체계를 의무화하고 있어? 일반 중개계약 체계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아니죠. 의무화하고 있다. X. 그래서 중개계약 일종의 요식계약이에요? 불요식.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전혀 관계없다. 요식이 아니라 불요식. 3번. 판례는 개공과 의뢰인과의 관계는 민법상 이인관계에 유사하다고 해서 중개계약을 이인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본다. 맞습니까? 네. 맞고. 자, 4번. 개공은 일반 중개계약 의뢰를 받을 때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일정한 사항 기준 일반 중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돼? 아니요. 이거 요청이 있더라도 거부할 수 있죠? 네. 나는 쓴 적도 없고 쓸 줄도 모른다. 하이한다. 틀렸어? 네. 자, 5번. 최근 판례에 따르면 보수는 계약자의 원칙상 내용 결정자에 속하는 사유로 중개에서 개공과 의뢰인과 합의로 법정 중개 보수 한도 등 한도를 배제할 수 있어요? 매매교환은 주택 한도는 0.9죠. 그걸 배제해? 그걸 배제는 못하지. 그 범위 내에서 협의지. 한도를 배제할 수 없어. 법을 바꿔야지. 이해됐어요? 자, 좋아요. 좋아요. 자, 5번 문제 한번 봐드릴게요. 자, 우리가 중개계약 종류만 적어놓고 문제 들어갈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이 중개계약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두 번째 독점 중개계약이 있고, 세 번째 전속 중개계약이 있고, 네 번째 공동 중개 계약이 있고, 5번째 순가 중개 계약이 있습니다. 기억 잡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중개 계약은 어떤 것들? 다 인정돼. 근데 이 4가지는 뭔실하게? 확실하게. 이거는 초과됐을 때는 금지.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거. 일반하고 전속.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에서 2가지를 배워온 거야. 여기서 나머지 다 배우지. 그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거. 일반. 미국 중개업 협회에서 권장한 거. 독점. 개공 의뢰인 모두에게 유리한 거. 전속. 모두에게 불리한 거. 일반. 개공에게 가장 유리한 거. 독점. 정보망을 이용한 것이. 이건 성질상 공동중개 될 수밖에 없어요. 보수가 초과되기 쉬운 것이. 자, 대표 특징 하나 있죠? 네.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면서 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 자체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5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중개계약 여러 유형을 설명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자,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개공에게 서로 경쟁적으로 의뢰하여 먼저 거래계약을 체결한 개공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중개계약이다. 맞습니까? 네. 맞네. 2번. 전속 중개계약이란 의뢰인이 특정 개공 1인에게 중개관한 전속적 권한을 부여하고 계약기간 내 거래 성사시키면 보수 지급하죠? 네.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성립하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형태의 중개계약이다. 맞습니까? 네. 그럼 무엇은 지급해야 돼? 실비는 지급합니다. 3번. 순가 중개계약이란 의뢰인이 일정한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초과해서 받는 것을 보수로 지급하는 약자는 중개계약을 의미하고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조건 처벌받는다. 맞았어요? 보수가 초과됐을 때.
무조건이 틀렸네. 3번이 정답이고. 자, 독점 중개 계약이란, 공동 중개 계약이란, 독점 중개 계약 때 변형력이 보완한 것을 개공 후 단체, 부동산 거래센터 2인 이상 개공 공동 활동에 의뢰하는 형태 맞습니까? 네. 자, 5번. 전속은 우리 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네. 맞죠? 일반도 명문화되어 있죠? 네. 두 가지가 명문화되어 있어. 되게 쉽죠? 네. 좋아. 자, 그 다음에 6번. 일반 중개 계약의 여러 가지 특징으로 타당한 걸 골라냈어요. 타당하지 않는 거. 일반 중개계약은 불특정 다수 개공에 경쟁적으로 의뢰하고 가장 먼저 계약을 성사한 개공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형태 계약. 맞습니까? 네. 일반 중개계약은 일반적으로 구두계약에 체결되면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까? 네. 구두로 하다 보니까 분쟁이 높아요. 3번하고 4번 묶으세요. 이건 이제 연결된 거예요. 개공은 보수가 보상되지 않으면서 개공은 책임 중개를 기대하기 쉬워 어려워. 맞고. 그러면 의뢰인은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쉬워 어려워. 그래서 모두에게 불리한 거야. 예, 3번, 4번이 모두에게 불리한 내용이에요. 5번.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기업 모두에게 불리하죠? 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공동이다. 일반. 관행상 가장 많이 이용한 일반. 네. 공동이 아니야. 네. 자, 뒷배 넘어요. 이제 8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은 전속 중개계약 특징, 뭔지 설명하고 있다. 타당한 걸 골라냈어요. 타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의뢰인은 여러 개공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의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속은. 네. 왜? 한 사람에 맡기는 거니까. 네. 맞죠? 네. 특정 개공에게 전속적 권한과 보수를 보장하면서 개공에게 책임 중개를 기대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맞습니까? 네. 예. 3번.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하여 전속 중개를 체결하면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맞죠? 네. 개공에게만 유리한 형태의 계약이다. 개공하고 의뢰인 모두에게 유리. 개공하고 의뢰인 모두에게 유리.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개공 후 적극적 중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9번 문제. 공동 중개 계약에는 설명이다. 맞는 걸 골랐어요. 틀린 거. 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죠? 네. 조직화 능률의 가장 이상적이다. 네. 맞습니다. 정보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같이 하니까 생각하면서 공부하세요. 네. 같이 하니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거고. 조직화 능률과 정보망을 통해서 맞고. 다수 개공에게 중개 활동 참여 가능한 신속한 중개 완성이 뭐다? 용이하다. 왜? 협력하니까. 맞겠죠? 자, 매수인에게는 물건 선택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개공은 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같이 하니까. 이건 당연한 소리죠. 네. 4번 질문. 공동 중개계에 참여하는 구성원 자질, 중개 기술과 지식, 신뢰도가 높은 수준이 하고 맞죠? 네. 이 정보망이 활성화되고 독점 중개 계약 이런 거 제도화돼야지 공동도 활성화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독점을 맺으면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 되거든요. 계약서 쓰고.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돼야 되고 정보망도 활성화되면 공동이 덩달아 활성화된다 이 말이고. 5번은 왜 틀렸어요?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게. 이건 어디서 나와? 일반 중개계약 특징입니다. 전속이 아니라 일반 중개계약 특징. 전속이 아니라 일반 중개계약 특징. 개념 잡았어요? 자,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눈물 나올라 그죠? 조금만 참아봐. 그러면 D페이지 넘겨놓고 나서 그 중개계약서 요약집 한번 봐야 돼. 이것은. 그럼 바로 풀면 또 공부가 되신 분들이야 풀겠지만 안 되신 분들도 정신 없어. 이거 뭔 소린고 그래. 자, 104페이지 3절 중개계약서 있어요? 네. 이것은 수업용으로 내가 다시 계약서를 정리한 거야. 그래서 그 계약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를 머릿속에 넣어줘야 돼요. 비교해서 해놨으니까 그걸 그대로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쪽이 무슨 중개계약서? 이쪽이 전속 중개계약서. 이쪽이 일반 중개계약서고 이쪽이 전속 중개계약서가 되는 겁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는 그 구분란에 보세요. 의뢰인의 요청에 의한 협력 작성이라고 했죠? 네. 근데 전속은 의무적으로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개념 잡았어요? 네. 그리고 의뢰 내용은 둘 다 똑같아요. 매도, 매수, 임대, 임차. 체크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두 칸을 묶으세요. 개공 의무사항하고 의뢰인의 권리 의무 이렇게 묶어봐. 이게 차이점이야. 나머지는 다 공통점이야. 개공, 의무. 의뢰인의 권리 의무. 이것만 차이점이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럼 일반은 개공 의무가 뭐 의무랄 것도 없죠.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뭐 하라? 성실히 노력하라. 성실만 동거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실히 노력하라.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근데 전속은 개공 의무사항이 있어요? 네. 자, 업무 처리 상황을 몇 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문서로서 통지하라. 기억나? 네. 정보 공개 며칠? 7일. 공개했다는 사실 언제까지? 지체 없이. 기억나죠? 근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 기억나죠? 네. 앞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이제 이게 차이점이고. 자, 비교됐어요? 네. 저쪽은 성실히 노력하라. 하나. 그럼 이제 의뢰인의 권리 여부는 일반은 다른 개공에게 의뢰를 해도 계약 위반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됐어요? 네. 그리고 의무는 협조하라. 뭐 하라? 협조. 확인 설명 의무 이행하는데 협조하라. 근데 이 전속은 우리가 앞에서 의뢰인 의무들 배웠죠? 위약금 지불하라. 기억나? 네. 얼마를 지불하라 했어요? 50%요 해당하는. 그 다음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라. 스스로 발견했을 때 50% 범위 내에서 협조하라. 이 협조하라는 차이점 중에서 공통점이죠? 그죠? 네. 둘 다 있으니까 차이점 중에서 공통점. 됐습니까? 자, 이것만 차이점이고 나머지는 앞뒷면이 다 똑같다. 이제 교재 보세요. 똑같은 거. 둘 다 유효기간은 몇 개월의 원칙? 3개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른다. 둘 다 보수는 거래 금액의 00%. 지급하도록 돼 있죠? 네. 똑같고. 둘 다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있어 없어? 보수를 과다 징수하면 차액 환급. 손해 발생하면 손해액 배상. 둘 다 있고. 자, 그 밖의 사항은 이 계약서 정한 사항이라고 했어요? 정하지 아니한 사항. 아니한 사항. 약정할 수 있다. 약정이라고 적어서요. 아니한 사항을 약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위에 손해배상 하지 말자. 그런 약정은 돼? 안 돼? 안 돼. 그런 약정은 안 되고 거기에 정하지 않는 걸 약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좋아요. 하루 종일. 자, 그 다음에 작성 보상. 둘 다 몇 통 작성? 2통. 자, 일반은 몇 년 보관 규정이 없죠? 네. 전속은 3년. 자, 그 다음에 서명 미시효 또는요. 또는 의뢰인하고 개공. 그리고 거기다 적어. 소공 X라고. 소공 원스 X. 소공은 같이 서명 날인한다는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같이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 여기는 소공 같이 한다는 말이 없어요. 자, 뒷면을 보세요. 뒷면은 권리 이전 쪽하고 권리 취득용 계약서가 있어요. 그럼 권리 이전용 계약서에 뭐가 서식화 되어 있는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리고 권리 취득용이 있어. 자, 이전용은 거기 밑줄 보세요.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인적사항 적게 돼 있죠? 이거 이전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 있습니까? 물건의 표시라는 꼼꼼히 공부했는데 토지 표시란하고 건축물 표시란하고 은행융자, 제시공과금 이런 거 들어있죠? 토지는 소재지, 지목, 면적 들어있습니까? 지구지역 동그라미, 현재용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지구지역하고 현재용도 동그라미. 왜 동그라미 친지 아세요? 나중에 확인 설명서하고 비교하려고 그래. 확인 설명서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물 용도까지 있죠. 뭐가 없어? 방향 X. 확인 설명서는 방향이 있거든요. 여기는 방향이 없어. 확인 설명서하고도 비교해야 돼. 그리고 은행융자, 권리금, 제시공과금 서식화 돼 있죠. 그리고 권리관계 밑줄 그시고 서식화 돼 있고 공법상 거래규제 이용 제한 서식화 돼 있어요. 그리고 거래 금액입니까? 중개 의뢰 금액이에요. 거래 금액이 아니라 중개 의뢰 금액이 서식화 돼 있어요.
개념 해보세요.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취득용에 들어있어요. 이전용. 이전용. 그러면 취득용에는 공통된 단어가 뭐요? 희망.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격, 희망지역, 도박 희망적. 자, 희망자만 들어가면 전부 다 어디에 나와? 취득. 그럼 희망이란 단어는 좋아 안 좋아? 합격할 수 있다는 희망. 중개사법 100점 맞을 수 있다는 희망. 그렇지. 원막 희망. 좋았어. 아주 좋았어. 자, 그럼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0번 문제 한번 봐보실래요? 몇 번? 10번. 전속 중개 계약서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한 걸 골라주세요. 타당하지 않는 거. 자, 부동산 중개 보수를 과다 징수하면 차액 환급하라. 전속 중개 계약서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있죠? 있어.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 네. 확인 설명을 소홀히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개공은 손해배상해야 한다. 있었어? 네. 있었고. 자, 중개되는 내외부 시설물 상태 미적거든. 내외부 시설물 상태가 뭐예요? 이제 이 개념을 알아야지. 아니, 수도, 전기, 가스. 수도, 전기, 가스 등 적어봐요. 그러면 수도, 전기, 가스는 정보 공개사항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아, 벽수도 일 들어있잖아. 뭐가 안 들어있어? 정보 공개사항에 벽수도 일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전속 중개 계약서, 지금 우리가 배운 계약서에는 수도, 전기, 가스 있었어, 없었어? 그렇죠. 서식화 되어 있지? 그래서 맞는 거야. 그 질문이 맞았다고? 네. 좋아. 자, 자꾸 그러면 내가 흥분돼서 안 돼. 자, 개공은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거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정보 공개는 지체 없이 해야 돼? 7일. 여기 7일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5번이 틀렸어. 그 다음에 11번 문제 받을게요. 이건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전속 중개계약서 비교입니다. 봐보세요. 양자 모두 중개계약 체결할 때 쓰는 서식이란 면에서 똑같다. 둘 다 중개계약 체결할 때 쓰는 서식 맞죠? 네. 이게 정답이야. 자, 2번 보세요. 일반 중개계약 당사자는 개공과 의뢰인이지만 맞죠? 네. 전속 중개계약 당사자는 매도 의뢰인하고 매수 의뢰인이요? 아니요. 둘 다 의뢰인하고 개공. 둘 다 의뢰인하고 개공. 매도, 매수가 틀렸어요. 네. 3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시행 규칙의 서식이 있다. 별지 서식이 규정되어 있지만 전속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맞아요? 모든 법정 서식은 다 어디가 있어요? 시행 규칙이 있다고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일반 중개계약서 시행규칙, 전속 중개계약서 시행규칙, 확인설명서 시행규칙. 법정 서식은 다 시행규칙에 들어있어. 이게 뒤에 시행령이 틀렸고. 자, 4번 보세요.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은 의뢰인이 개공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 맞아요? 뒤바뀌었죠. 일반은 요청할 수 있다. 전속은 의무적으로 써야 돼. 뒤바뀌었죠? 네. 틀렸어. 5번은 왜 틀린 거예요? 전속은 3년. 자, 12번. 이건 전속 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비교네. 타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자,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규정되어 있죠? 맞죠? 네. 거래계약서 서식은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예. 자,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슨 정지? 거래계약서를 거짓 기재하면 임치. 맞았습니까? 예. 맞고. 거짓 기재하면 임치라고 수백 번 이야기 했잖아요. 징역벌금 있다랬어, 없다랬어? 거짓 기재했을 때. 있어, 없어? 임치만 돼? 예, 임치만 돼. 내가 징역벌금 없다고. 여러분들 그냥 기본서 적혀 있고 요약집 적혀 한 10번은 적혀 있을 거예요. 임치만 돼, 맞아? 전속은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맞습니까? 네. 맞죠? 4번은 왜 틀렸어요? 한번 읽어봐. 업무수행 공인증 소공을 말하잖아요. 그럼 함께 서명 및 날인한 것은 어디가 나와? 거래계약서.
그러면 전속은 함께 한단 말이 있어 없어? 전속을 지우면 맞아. 이 지문이 전속 때문에 그래서 전속은 개공하고 의뢰인만 서명하는 거지. 개념 잡았어요? 자, 5번. 전속 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모두 계약 당사자가 동일한 것은? 전속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의뢰인하고 개공.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맺는 것이 계약 당사자고 전속은 거래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갑하고 의뢰인. 이렇게 이게 이제 거래계약은 이렇게 이게 당사자고 중개계약은 이렇게 당사자가 되는 거죠. 개념 잡았어요? 네. 동일한 것은 아니다. 기다 아니다. 아니다. 자, TP 넘어가 봐. 자, 13번 문제.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전속 중개계약서에 공통으로 서식화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공통. 이게 차이점 골라내라 이 말이야. 이걸 골라내라 이 말이네. 그쵸? 네. 그럼 위약금은 어디만 나와? 전속에만 나오잖아, 여기요. 차이점. 하나 나왔어. 그러면 중개 보수는 둘 다 있어, 없어? 있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둘 다 있어, 없어? 있고. 그 밖의 사항도 아까 둘 다 있었죠? 유효기간 3개월 연칙 둘 다 있었죠? 그럼 소요된 비용은 어디면 나와? 전속. 여기 나오잖아요. 전속에서 나오죠? 협조 의무는? 둘 다. 차이점 중에서 공통점. 둘 다 있고. 자, 중개계약 이후 다른 계공에 의뢰할 수 있다. 이건 어디만? 일반에서만 나오잖아요. 일반에서만.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차이점이 몇 개? 3개. 그럼 몇 번 정답? 2번. 또 3개 골라놓고 좋다고 또 3번 찍고 나오면 안 돼. 몇 번 정답? 2번. 개념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서식끼리 비교 문제구나. 서식끼리. 개념 잡았어요? 네. 가볍게 한번 봐주세요. 자, D페이지 넘어가세요. 조사 확인 들어갑니다. 자, 실무는 조사 확인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조사 확인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고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좋았어요. 자연스럽게 봐주시면 돼요. 자, 봐보세요. 우리가 물건 하나 중개하려면 의뢰인을 통해서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람이 물어봐가지고 개공이 병명균열이냐 이런 거. 네. 두 번째 공부상 조사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현장 조사. 크게 분류해서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그럼 이제 뭐 이건 공부할 거 없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말하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주로 공부할 건 공부상 조사죠. 그러면 그동안에 배웠던 거 머리만 굴려보세요. 자, 기본적 사항 조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기본적 사항이 뭐예요? 소재지, 면적, 구조 있습니까? 네. 그럼 토지, 소재지, 면적은 뭘 떼우면 돼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자, 건물은 건축물 대장. 대장을 떼우면 돼요. 네. 자, 두 번째 권리관계 조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 뭘 떼우면 돼요? 등기사항 증명서. 세 번째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뭘 떼우면 돼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기억나요? 그다음 네 번째 지형하고 경계. 지형이 토지 모양이고 경계. 뭘로 해요? 지적도나 임야. 기억나요? 네.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어디가 나와? 공시지가? 공시지가 확인원. 공시지가 확인원에 나오죠? 네. 근데 토지 대장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자,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권이 있느냐? 이런 거. 가족관계, 등록부. 개념 잡았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들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소재지 면적은 원래 대장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원래 소재지하고 자 방금 그런 현상을 뭐란지 아세요? 그렇지 중독성이란 말이죠. 알아. 소재지하고 면적. 등기부 표제부에도 소재지 면적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와. 이게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뭘 기준으로? 대장. 대장이 우선합니다. 네. 자, 그러면 소유자는 원래 등기부 각부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대장에도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불일치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뭘 기준? 등기부. 등기상 증명서.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은 건축물 대장에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럼 건축물 대장상의 제한하고 토지 이용객 확인서상의 공법상 제한이 같으면 좋은데 달라질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토지 이용이. 토지 이용객 확인서. 개념 잡았어요? 이게 우선하고 그 다음에 경계 있잖아요. 지적도상 경계하고 실제 경계가 같으면 좋은데 달라질 수 있다 없다? 그럼 뭐가 우선해요? 지적도상 경계하고 실제 경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뭐가 우선해요? 여기밖에 없다. 무조건 지적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적도상 경계. 근데 지적도 작성할 때 기점을 잘못 잡아서 작성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경계.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적도상 경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경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적도상 경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경계. 개념 잡았어요? 네. 그러면 하나 더. 몇 개 더? 하나 더. 하나 더. 그러면 이제 현장 조사는 왜 하는 거예요? 공부를 다 조사했으면 끝났지. 이건 두 가지 때문에 하죠. 네. 공부하고 실제하고 달라질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일치 여부. 일치 여부 확인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미공시. 무슨 사항? 미공시. 미공시라는 것은 장부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요. 토지는 미공시상 가장 대표는 뭐예요? 지세. 지세가 뭐예요? 토지? 기울기. 이건 현장조사. 네. 건물은 가장 대표되는 것이 방향. 동양, 남양. 현장조사. 네. 그리고 입지 조건 있잖아요. 도로, 대중교통. 이것도 현장. 기억나? 네. 정원석, 정원수도 현장. 임목은 생육 상태가 현장. 기억나? 네. 그리고 미공식 권리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점유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금융기지권, 임차. 등기되지 않는 임차. 현장. 아,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제 이 정도 해놓고 문제 접근해 볼게요. 자, 2번 문제 들어갈게요. 2번 문제. 260페이지 2번 보고 있어요? 개공이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걸 골라라. 토지 지목은 토지 대장 임야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맞아요? 네. 지목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나옵니다. 정식 명칭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있잖아요. 네. 그것은 각부에 나와 을구에 나와.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는 각구,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는 을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니까. 그러면 토지 지형하고 지세 둘 다 공부상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현장 답사? 지세는 맞죠? 지형은 지적도나 임야도. 여기 있잖아요. 지형, 지적도나 임야도. 토지 모양은 현장이 아니라 지적도나 임야도. 자, 지형이 틀렸네. 이게 정답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권리관계에서 근저당 있잖아요. 이건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돼요. 실채무까지 다 설명해야 돼. 채권 최고액만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실채무에는 의무는 아니지만 잘못 설명하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무는 없다. 맞는 말이고. 그리고 피한정 후견이라고 피성년 후견 방법은 후견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습니다. 후견 등기부입니다. 네. 그래서 2번, 3번이 정답이고. 자, 3번 문제.
개공 후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방법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1번. 개공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공부상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맞습니까? 맞죠? 공부 조사하고 현장에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 일치하는 거 이거. 공부하고 실제 일치 여부 확인. 맞고. 소유권 기타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상 증명서. 맞습니까? 예. 맞고.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가지고 1차적으로 공법상 이용제를 확인하면서 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관련 법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 맞습니까? 네. 토지 이용계획 환서에 모두 이용제한사항이 다 나오질 않거든요. 네. 중요한 것만 나와. 그럼 나오지 않는 것은 관련 법 찾아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맞고. 자, 실제 권리관계 맺어보세요. 실제 권리관계 뭐예요? 이 개념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니까. 실제 권리관계가 뭐냐고. 그래야 문제를 풀지. 개념을 알아야지. 실제 권리관계 뭐예요, 여기서? 미공시 권리. 저거. 실제 권리관계가 미공시 권리요.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라고. 그러면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는 현장조사 맞죠? 네. 입지조건도 현장조사 맞죠? 네. 그래야 문제가 풀리지. 실제 권리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풀면 그 문제가 안 풀리지. 실제 권리관계라는 것은 미공시 권리를 말해요. 무슨 권리? 미공시 권리. 점유권, 유치권,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 현장조사 맞고. 그 다음에 5번은 개공이 지적 도면을 가지고 경계와 면적을 확인하였다. 뭐가 틀렸어요? 지적도는 경계 나오죠? 네. 면적이 나와, 안 나와? 도면에는 면적이 안 나와. 대장이 나오지. 그래서 면적 때문에 틀렸어요. 그죠? 그러면 지적 도면은 소재지 나오고, 지목 나오고, 경계 나오고, 또 뭐가 나와? 지적도에 소재지, 지목, 경계 또 뭐가 나와? 형, 모양. 토지 모양 나오고. 아이, 그림 생각하면 돼. 지적도 그림 생각하면 돼. 모양 나와, 안 나와? 경계 있잖아요, 선. 네. 그리고 과, 전, 답. 이렇게 지목 나오죠? 네. 소재지 나올 거고. 내가 이제 그림 생각하라고. 면적은 안 나와. 네. 네.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자, 뒷페이지 넘어가요. 뒷페이지 진짜 5번. 진짜 5번. 진짜 5번. 자, 개공 후 조사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하나만 고르라. 모두. 1번. 대장 면적하고 등기상 증명서 면적이 서로 다르죠? 네. 그러면 대장을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습니까? 네. 네. 맞고.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 인적사항에 관한 대장하고 등기상 증명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대장이요? 네. 등기상 증명서. 왜? 권리관계입니다. 등기상 증명서. 자, 그 다음에 소재도. 소재는 대장하고 등기상 증명서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등기상 증명서요? 대장. 먼장. 대장. 그리고 도시계획 맺죠. 도시계획은 건축물 대장을 우선적으로 열라며? 도시계획은 뭐예요? 공법상 이용 제한이죠?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게 우선하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용 제한이니까. 그 다음에 유치권하고 법정 지상권은 등기부에 나온 권리요, 안 나온 권리? 그러면 등기상 증명서요? 그럼 현장 답사. 현장조사. 그 다음에 토지 대장을 통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있네. 이거 맞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죠? 네. 기억하고 비역. 그 말이구나. 원래 공시지가 확인 후인데 대장에도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자, 7번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오로지 현장 답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짝 지어진 것을 고르라 그랬죠? 네. 자, 수도, 전기, 건축연도, 도로상 다 현장 답사요? 아니요. 건축연도는 대장. 네. 건축물 대장. 건축연도 X. 건축물 대장이고 수도, 전기는 자료 요구야. 자료 요구라고 적어. 순수 현장 답사는 아니야. 수도, 전기는 자료 요구, 건축연도는 건축물 대장. 네. 그래서 이건 틀렸고. 자, 2번. 지시에는 현장 답사 맞죠? 네. 법정 지상권 현장 지사 맞아요? 네. 미공식 원래 용도 지역 동그라미. 이것이 뭐요? 토지 이용계 확인서. 이게 틀렸네. 정원석도 현장 조사 맞아요.
아, 용도 지역 때문에 틀렸다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그러면 3번. 비선호시설은 현장조사 맞죠? 네. 건물 방향 현장조사 맞죠? 네. 분묘 기지권 현장조사 맞죠? 네. 입지 조건 맞죠? 네. 이게 정답이네. 완전히 정답이고. 4번. 뭐가 건물 현장조사고 정원수 현장 경계가 틀렸네. 경계는 어디가 나와? 지적도나 임야도. 지적도나 임야도. 자, 5번은 소재지 면적이 틀렸어. 소재지 면적 미적어서 이건 어디가 나와? 대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대장이 나오죠? 그럼 유치권은 현장조사 맞고 판매 및 의료시설도 입지 조건이니까 이게 입지 조건이거든요. 현장조사. 판매 의료시설 입지 조건입니다. 현장조사. 됐어요? 그래서 앞에 소재지 면적 때문에 틀렸구나. 그래서 이제 개략적인 조사 방법까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또 1시간이 흘렀어, 안 흘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쉬었다가 구체적 조사 들어갈게요.